근데 투표 날 윤석열 부부가 투표소를 찾았잖아요. 투표하고 뭐 기자들한테 사진도 많이 찍히고 뭐 특검 얘기나 뭐 이 명품백 뭐 그런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질문했지만은 그냥 윤석열 뭐 옆에서 웃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부의 모습은? 아마 국힘 지지층에서는 네. 엄청 열받았을 거예요. 국힘 지지층에서 네, 오히려. 네. 제발 좀 나오지 말아라. 근데 이 두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나가야 표가 모인다 이런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정광훈 집회에서 네.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대독하게 하고 그거 완전히 간표인이거든요. 오히려 마이너스 역할을 했고,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아니 투표하는 거 보여주면 나 지지하는 표가 청년들 표가 많이 오겠지 뭐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주말에 광화문에서 예. 모여서 집회하는 이른바 정광훈 추종 세력이 네. 국민의 대부분이라고 착각을 하고 계속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 그거 제가 보기엔 딱 몇만 명이거든요. 근데 일부분, 그 네. 몇만 명이 싫어서 도망가는 표가 몇백만 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 이 사람들은. 그리고 본인의 어떤 지금 처한 상황이나 역할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 객관적인 현실 인식이 없어요. 네. 물론 그런 게 없으니까 내란도 일으켰지. 근데 그게 끝까지. 연장선이고 예. 더군다나 이게 그 현실을 깨우치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이 밖에 나와 있어서 그래요. 밖에 이게 나와 있으니까. 그 구치소에 계속 있으면 네. 한두 달이야 뭐 버티지만 장기간 구금되어 있으면 그래도 교정 교화가 어느 정도는 되거든요. 네. 우리가 사람을 잘못했다고 해서 구속하고 이렇게 잡아 넣어놓는 거는 반성해라. 네. 그 과정을 통해서 교정 교화를 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교정 시설에 집어넣는 이유는. 네. 근데 편하게 집 밖에 나와 있으면서 뭐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고 아직도 경호원들을 데리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대통령의 행세 비슷하게 하면서 전혀 교정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비극적인 상황이네요. 네. 이거 보면. 그래서 빨리 아까 박지원 의원도 큰 집에 빨리 두 부부가 가야 된다. 그럼요. 근데 이게 문제가 예. 지금 재판을 이상하게 해갖고 지금 오래 걸리죠. 구속되어 있던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도 지금 석방되게 생겼어요. 구속 만기가 다 됐거든. 그렇네요. 6개월. 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아니 무슨 재판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지금 그 재판은 내란 재판은 주기현 판사가 지기현 판사가 하고 있죠. 우리가 선거기간 동안 많이도 언급 안 했었죠. 지기현 네. 판사 이 문제 잊지 말아야 되네요. 아니 이런 네. 중요한 사건이면 우리나라는 구속 만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심의 경우엔 6개월 이내에 네. 구속 사건을 끝내야 돼요. 그래서 못 끝내게 되면 일단 네. 풀어준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이어가야 되는데 근데 일본은 구속 만기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10년이고 20년이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쿄 지하철역에서 그 독가스 사건을 일으킨 배우로 지명됐던 옴진리교의 교주가 19년인가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렇군요. 네, 근데 우리는 1960년대 이제 네. 형사법을 개정을 하면서 인권 보호 측면에서 구속 만기 제도를 만들었죠. 네. 근데 이렇게 만기가 있으면 중요 사건은 뜨문뜨문 재판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뭐 2번이 됐던 3번이 됐던 해야 돼요. 재판을 빨리빨리 해서 집중 심리를 해서 구속 만기 전에 끝내야지. 근데 지금 다 풀어주게 생겼단 말이에요. 큰일 났네요. 주기현 판사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무슨 안 되는 재판을 상황. 이렇게 하노 도대체. 그래서 이 재판 판사가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저희가 국민의힘 의총 현장을 지금 잠깐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마 이제 모두 발언이 있게 되면 잠깐 듣고 오도록 할 테고요. 책임 반성 변화 저렇게 글씨를 써놨는데 글쎄요 책임 반성 변화 이게 좀 보여질까 모르겠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예? 살짝 사진 기자 예. 머리에 가려서 책임 반성 변화 당하겠습니다로 읽었어요.
당해야지. 당해야지. 안 하니까 네. 책임 반성 변화 이렇게 돼 있고, 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의총장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그야말로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될 거. 아마 비공개로 진행될 거예요.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지금 들어오고 있지만은 글쎄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당하겠습니다. 이게 맞네요. 여기서. 그렇죠.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잘 보셨네요. 이게 당하겠습니다. 책임 반성 변화를 당하겠습니다가 맞지. 얘들 안 하니까 당해봐라. 그래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뭐냐면 위원정당 해산.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법무부 장관이 바뀌어야죠. 바뀌어야 지금 되는데. 법무부 장관은 공석이에요. 공석이요. 그러니까 차관이 대행하는 체제인데 뭐 차관도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그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분명히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법무부 차원에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예. 받아봐야 된다. 아니 최근 몇 년 동안 보여준 국민의힘의 모습은 네. 우리 헌법 질서 테두리 내에 있는 정당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네요. 이 막판에 모습 자체가. 하이라이트를 찍었잖아요. 뭐요? 모두 잠든 후에 후보 교체 파동. 그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죠. 그 그러니까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민주주의 정당이 하겠습니까? 아니 그 전에도 예. 내란을 옹호하거나 예. 동조하는 모습 때문에 제가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부터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봐도 저건 위헌정당성이 너무 짙어 보인다. 저 같으면 저거 위헌정당 제소해서 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겠다. 아하. 근데 충분히 이거 해산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네. 근데 마지막에 정말 활용점점을 찍었어요. 그 한독수로 새벽 3시와 4시 사이에 후보 교체 파동으로. 네. 후보를 받는다고 했는데 한독수만 와서 했고 그 서류도 다 준비해서 뭐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참 의심스럽고 여러 가지 준비했었는데 자느냐고 접수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문수 후보 측이 그때. 재밌습니다. 뭐 이제 진짜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판단을 헌재에서 꼭 받아봐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근데 한덕수 얘기 나왔으니까 말이지. 또 자기는 한덕수 전 총리도 선거운동도 안 했어요. 네. 당원이라고 해서 하면서. 그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당원은 맞나요? 저는 그거 그것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예. 그 후보 사실상 뭐지? 아, 지명도 아니고 뭐 하여튼 그 예, 교체하면서 교체. 후보가 될 것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그 네. 직전에 입당하면서 아. 당비 10,000원 약정을 했다는데 워낙 그 계산에 밝은 분이고 경제관념이 투철한 분이라 아하. 매달 빠져나가는 10,000원 10,000원. 때문에 아마 당적을 정리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오히려 바로. 아니, 그러니까 당비가 법카로 계산이 되나요? 안 되거든요. 안 돼. 이제 법카도 오늘- 없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웃기지? 치명적이지 그건. 예.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아니 내 돈을 써야 돼? 평생 나는 내 돈 써본 적이 없는데. 그래, 치명적인 그 참 안타까운 부분이네 법카로. 또 법카다 지금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 자 이제 국민의를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의총장 현장인데요. 모두 발언만 잠깐 이따가 좀 듣고 오도록 하고요. 근데 진짜는 네. 이제 카메라 빠진 다음에 진짜가 그렇죠.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의원님께서도 이제 비공개 의총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어떻습니까? 의총 딱 비공개됐다 카메라 빠지면은 네. 막 안에 있는 소리를 다 합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사안별로 틀립니다만 지금 같은 상황이면 분명히 고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더군다나 그리고 패가 갈려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확실하게 드러났고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모두 발언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패배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내려주신 매서운 회초리를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겸허하게 수용한다. 아울러 우리 김문수 후보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선거운동 기간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뛰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과 선거운동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넘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의 실패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총체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22대 총선 참패 이후 심화되었던 당내 계파 갈등과 분열이 우리 지지자들의 원팀 단결을 저해했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분열은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중도와 보수가 화합하고 쇄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각자의 위치에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부터 깊이 성찰하면서 뼈를 깎는 쇄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열리는 첫 본회의입니다. 그만큼 아주 의미 있는 본회의입니다. 어제 이 대통령의 취임사 중에 누구를 지지하였던 간에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야기가 의미 있게 들렸습니다. 그대로 실천한다면 우리 야당도 국민도 모두 환영할 것입니다. 새 정부가 국민을 위한 민생과 통합 행보에 나선다면 우리 당도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새 정부 출범 첫날이었던 어제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에서 사법부 길들이기를 위한 대법관 증언법을 단독 처리하더니 오늘은 첫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3대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오늘만큼은 민주당에 진심으로 고언을 드립니다. 거리가 먼 무더기 특검법이나 정치 보복적인 검사징계법을 여당 복귀 기념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새 정부의 출범에 또 새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어떤 민생 법안보다도 더 급한 법안들입니까? 우리도 여당을 해봤습니다. 돌이켜보건대 대통령 임기 첫날이 가장 힘이 넘치는 날입니다.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국민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의미 있는 민생 관련 정책과 법안을 펼쳐야 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의 1호 인사, 1호 법안, 1호 정책이 가진 의미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기에 그 방향은 정쟁보다는 민생, 진영보다는 통합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 안건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새 정부 1호 법안이어야만 했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되돌아보건대 그때는 힘이 있어서 걱정과 비판의 목소리는 묻혔고 잘했다는 박수 소리가 귀에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나고 나서 아차하고 후회해봐야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입니다. 여당이 무거운 책임감을 인식할 때 새 정부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새 정부가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되기 때문에 진심으로 고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선 패배는 단순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에 그치지 않습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분열에 대한 뼈아픈 질책입니다. 특히 나라의 명운이 걸린 선거에서조차 뒷짐을 지는 행태, 분열의 행보를 보인 부분, 내부 권력 투쟁을 위해 국민의힘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논리를 칼처럼 휘두르고 오히려 그들의 칭찬을 훈장처럼 여기는 자해적인 정치 행태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국민과 당원들이 많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저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그리고 변명할 생각도 없습니다.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합니다.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원내대표직을 맡을 때 독이 든 성배를 드는 심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선이고 이미 원내대표직을 한번 수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당시 여당으로서 국가적인 위기와
당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누군가는 나서야 했기에 다시 책임을 맡았습니다. 거대 야당의 무리한 악법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한 제2요구권 방어 백석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당이 광장 에너지에 지나치게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 대선을 앞두고 당의 분열을 막고 화합을 지켜내기 위해 당내 일각의 지속적인 도발과 자극 그리고 인격보도까지 감내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오늘 의원총회가 이번 패배의 원인을 가감없이 직시하고 향후 올바른 당의 체제로 논의하는 보수 재건의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 시간부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 및 보좌진 여러분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결국엔 사퇴하네요. 결국에는 사퇴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대선 패배 책임을 분열 때문이다라고 맞아요. 하는 것은 국힘 내부의 다른 계파에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른바 뭐 홍준표 전 시장을 비롯해서 네. 그 대선에 적극적으로 그 활동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사실상 분열은 뭐 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친윤계 쪽에서 얘기하는 분열의 책임은 친한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네요. 친한계를 겨눈 그 그렇죠. 말까지 들어봤다라는 거고. 그리고 예. 뭐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하지 말라는 거는 뭐 다 이유는 다들 아실 테니까 특검 수사가 들어가면 지금 아유, 국민의힘은 난리 예, 나죠. 예. 다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까지 갈 것 근데 같으니까. 1호 법안은 예. 사실은 당연히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럼요. 진작했어야 되는 건데 못했던 거니까요. 그럼요. 거부권 행사 때문에 못한 거죠. 그래서 특검은 뭐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뽑은 유권자분들은 네. 당연히 1호 법안은 특검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요. 그건 뭐 순리인 것이고요. 네. 그리고 결국엔 사퇴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결국엔 못 버텼어요. 근데 이번 싶었겠죠.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참 재밌는 장면이 많았잖아요. 사실은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선 초반에 그 대구 서문시장 내려가서 지원 유세할 때 하는데, 예. 그게 바로 당원들 그리고 지지층의 마음입니다. 거기 모인 분들 민주당 지지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예. 국민의힘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이 더군다나 국힘의 서문시장 쪽에 유세에 왜 가요? 그렇네요. 근데 그 지지층들이 꺼져라 그러잖아요. 그렇네. 그게 국민의힘 당원들의 예. 목소리였다. 거기에 대해서 뭐 책임을 지겠다라고 물러나긴 하지만 어쨌든 내란 특검법 이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뭐 거부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고요.